제가 처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조금 처음에 설정 부분에서 미숙했어요. 두 차례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못했었는데 이제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오늘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풀렸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한 만큼 인천 전 지역이 8개구가 다 풀리면서 이제 저희 영종 지역, 이제 중구 지역도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제 주간 브리핑에서 이 관련된 영상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들만 이제 제가 다뤘었어요. 근데 오늘은 라이브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만 제가 자료를 좀 추려가지고 오늘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그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 그 부분들만 별도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처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진행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 누구나 또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자,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오늘 이제 있었죠. 만약에 요거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보시는 분들은 예, 제가 편집을 해갖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 3차 부동산 장관 회의 이제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자, 보면 이거죠. 전 지역에서 이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이게 하락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한 게 8월부터였어요. 7월, 8월 때부터 이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 하락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이제 박살이 난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큰 틀로 보면은 이거예요. 근본 방안은 이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이제 복원하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그동안 규제로 많이 묶어놨었는데 이걸 갖다가 풀겠다는 거예요. 자, 복원이라는 말을 쓰죠. 주택 공급 기반 이제 위축 방지 및 서민 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 이렇게 해갖고 큰 틀로는 이 세 가지로 장관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거는 경착륙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제가 주간 브리핑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리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 하락세를 브레이크 제동을 걸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 지역 해제가 나오죠. 이제 규제 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에 따라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 대부분과 지방 중소도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했으나 두 차례 걸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가 하고, 시장 과열 우려가 낮은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권에서는 서울은 풀리지는 않았고, 서울과 연접한 이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이제 규제가 해제되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도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 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몇 가지가 좀 추려지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거주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분양권을 내가 받았는데 그 분양권이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오늘 그 준비한 거 자료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보면은 사례 1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양권, 조정지역 해제 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분양권 취득, 이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금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양권 계약하면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수로 들어간다던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를 따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취득세 중과나 세율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나중에 입주를 할 때 우리가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 잔금을 치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보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이다. 계약 당시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주택이었으나 잔금일 당시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 3주택부터는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중과가. 3주택부터는 8%, 그다음에 4주택부터 그 이상부터는 이제 12%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사례 한번 볼게요. 2020년 8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어요. 2021년에 10월 달,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거야. 내가 주택을 규제 지역일 때 취득을 했는데 또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분양권을 이제 받은 거죠.
분양을 받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이랬을 때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주택이랑 분양권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 2주택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1주택 1분양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사례일 때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릴 거야. 자, 조정지역 해제 시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 들어가면 일단은 벌이 복잡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질 때는, 자,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입니다. 자, 똑같이 2020년 8월 A주택이라는 거를 취득했어요. 그 당시 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경식방님, 디에트르 사전 청약 설명? 네, 뒤에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자료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에트르랑, 그리고 오늘 저것까지 볼 거예요. 모아엘가도 분양이 좀 밀렸어요. 12월 달로 밀렸는데 그 모아엘가랑 디에트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2022년 6월 달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1주택. 그 다음에 조정 대상일 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분양권이라 안 된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이. 이거는 주택 대 주택이니까 1년 이후에, 그러니까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B주택을 취득하는 날까지 1년이 경과가 됐으면은 일시적 2주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가 적용이 되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주택자가 중과가 되죠. 이제 8%부터인데 일시적 2주택자는 혜택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85제곱미터 초과 이제 큰 면적들 같은 경우는 1.3%,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단 1.1% 내고, 근데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 대상 2주택, 일시적 2주택자인데 2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올해 5월 달부터. 원래 규제 지역은 1년이었어요. 근데 올해 5월 달부터 개정돼가지고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 양도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취득세 중과를 먹게 되는데 7% 이제 추징이 당하죠. 지금 보시면은 비규제 지역은 3년이고 지금 규제 지역은 2년이란 말이야. 그럼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규제가 해제되어도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 안 할 시에 취득세 7%가 추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규제 지역이 해제됐으니까 3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사례가 뒤에도 또 있어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취득세 부분에서.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조정지역 해제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1세대 1주택이 나왔어요. 자,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이제 거주요건은 양도 당시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서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취득 당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적용을 한다. 보면은 2020년 8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A주택을 취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거주 요건이 붙잖아요. 우리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비규제 지역은 보유만 2년 하면 되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선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규제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세를 줬어요.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저는 실입주를 안 한 거죠. 근데 2022년 11월 달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죠.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유만 2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 배제가 되는데 양도세가 이제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주 요건을 충족을 안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붙는다는 거. 1세대 1주택에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돼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은 2년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규제 지역이 풀렸어도. 자,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한 건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거주 요건이 없어요. 보유 2년만 충족 시에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거주 의무가 없었으니까. 자, 2020년 7월 달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달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2022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된 거야. 1세대 1주택. 그럼 이분들은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 거죠. 거주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지만 다시 해제된 상태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거치지 않았어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4번으로 갈게요. 자, 조정 지역 해제 시 이제 거주 요건 적용. 요거 여부. 분양권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비조정 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이 없었을 때 계약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취득일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게
제가 예를 들자면은 센텀 베뉴 있잖아요. 센텀 베뉴. 센텀 베뉴 같은 경우가 요 사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21년 8월 달에 이제 무주택자가 청약을 넣어서 분양권을 가지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2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잔금은 센텀 베뉴가 2023년 4월이잖아요. 그죠? 4월 달에 잔금을 납부했다.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분양권을 받았었어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센텀 베뉴 같은 경우는 잔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취득일은 여기로 보는 거죠. 4월달, 만약에 4월달에 잔금을 치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이 안 붙게 되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주택의 취득일, 그러니까 분양권의 잔금일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주택 1분양권 사례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런 분들 많죠? 이제 처분 조건부 걸고 이제 하신 분들 많아요. 그죠? 자, 한번 사례 볼게요. 2020년 8월 달에 A주택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한 거죠. 2021년 11월 이제 분양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양권도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받았어. 그 다음에 올해 11월 달에 규제가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잔금을 친 거죠. 분양권을 요때 잔금을 치는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거죠. 요렇게 됐을 때는 3년 이내 양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고, 이 중간에 조정이었다가 조정 해제였다가 이렇게 한번 바뀌었지만, 내가 분양권을 잔금을 치는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었다면은 3년 이내 양도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이제 3년 내 이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은 비과세. 그죠? 얘도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받았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해도 얘도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좀 추려왔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현직에 있으면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2년 내에 법이 계속 바뀌어되면서 저희도 혼란을 좀 많이 겪고 배열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분양권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이 거주 요건이나 처분 조건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무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자, 그리고 모아알가 건설사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아알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아알가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고, 일단 분양이 밀렸어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모아알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가 평당 1,407만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더 나왔죠. 모아알가가, 그러니까 분양가는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얘네는 지금 보시면은 신청 금액이 요랬는데 심사 금액은 평당 1,4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제일 풍경채 1,407만 원이었습니다. 승인고시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모아알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사업 시행 기간이 지금 10월 달에서 11월로 11월로 미뤘다가 지금 12월로 다시 미뤘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었냐? 자료 보시면은 A61블록 모아알가 그랑데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 여기서 지금 12월로 밀린 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금 2022년 12월 2일로 나오고 있어요. 모아알가가 12월로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밀렸든 뭐로 밀렸든 일단 모아알가는 밀린 거예요. A50블록 있잖아요. A50블록 우밀인 3차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짓는 그곳이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강사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했다. 얘네들 같은 경우 3월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3월에 하기로 내년 3월에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승인고시가 떨어졌었는데 연장이 아니라 취소를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